밤을 매일 드시는 분들, 잠깐만 멈춰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이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밤이 건강식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72세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군밤을 한 봉지씩 드셨습니다. 당뇨에 좋다더라, 콜레스테롤 낮춘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드신 거죠. 6개월 후 이분의 혈당은 180까지 치솟았고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도 신지 못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밤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실수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당장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저녁 8시 넘어서 밤을 드시는 분. 둘째, 밥을 그대로 드시면서 밤까지 추가로 드시는 분. 셋째, 군밤으로만 드시는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건강을 위해 밤을 먹는 게 아니라 몸을 망치고 계신 겁니다. 저는 30년간 당 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해온 석동출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사례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밤만큼 오해받는 음식도 없다는 거죠.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무작정 드시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밤속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아시나요? 밤새 알이 여러분의 혈당을 30 이상 낮출 수도 있고 반대로 50 이상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 한 가지 먹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밤을 약으로 바꾸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밤을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지막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키기 위해 진짜 필요한 정보만 전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밤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밤을 제대로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밤 먹는 습관을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저희 연구소에 오셨던 69세 김영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평생 단맛을 좋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밥은 반 공기로 줄였지만 저녁마다 군밤을 드셨죠.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붓고 아침에 몸이 무겁다고 하시더군요. 신발도 잘 안 들어가고 반지도 꽉 끼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검사해 보니 혈당이 오히려 높아져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김영자님은 이해가 안 되신다는 표정이셨어요. 밥도 줄였고 단 음식도 끊었는데 왜 혈당이 오르느냐는 거죠. 그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밤을 드시냐고요? 그랬더니 매일 저녁 8시쯤 군밤을 10알 정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김영자님께 밤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먹는 시간과 양을 바꾸는 거였죠. 김영자님은 밤을 저녁 간식 대신 점심 식사 15분 전에 삶은 밤 3알로 바꾸셨습니다. 단 그것뿐이었어요. 한 달 뒤 공복 혈당이 25나 떨어졌고 붓기도 사라졌습니다. 김영자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는 방식이 문제였구나. 김영자님 말고도 비슷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73세 이경호 님도 밤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아침 저녁으로 드셨는데 혈당이 계속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아침에만 3알로 제한하고 저녁엔 먹지 않으셨더니 2달 만에 당화 혈색소가 0.8이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밥 먹는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밤은 적으로도 친구로도 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밤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밤 100g에는 탄수화물이 40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탄수화물은 설탕처럼 확 타오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연소되며 에너지를 주는 장작불형 탄수화물이죠.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밤의 혈당 지수는 54입니다. 흰밥이 87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나요? 똑같은 탄수화물인데도 밤은 혈당을 훨씬 천천히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밤을 흰밥의 대체제로 활용하시라고 자주 권해드려요. 혈당 지수가 낮다는 건 췌장에 부담을 덜 준다는 의미거든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점심때 밥 대신 밤새 알을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식후 혈당이 30 이상 낮아졌어요. 밥을 그대로 두고 밤을 추가하신 게 아니라 밥 양을 4분의 1 줄이고 밤새 알로 대체하신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밤은 분명 건강한 탄수화물이지만 과하면 똑같이 당을 올립니다. 박영수님은 이렇게 3개월을 하셨는데 체중도 3kg 줄고 허리둘레도 5cm나 감소했습니다. 여러분은 밥 대신 밤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식후 졸음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지시는 분들, 이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는 신호예요. 밤으로 대체하시면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밤 속껍질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밤 속껍질을 벗기느라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속껍질의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추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2020년 국립농업과학원 보고서에서 밤 속껍질 추출물이 혈당 상승 억제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속껍질에는 탄닌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소장에서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거든요. 72세 정순자님은 속껍질째 찐밤을 드시기 시작하고 식후 졸림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밤을 삶을 때 속껍질을 완전히 벗기지 말고 반 정도 남겨서 익혀보세요. 처음엔 식감이 낯설 수 있지만 며칠 드시다 보면 오히려 고소한 맛이 더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다만 변비가 심한 분은 속껍질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변이 굳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밤 드실 때 껍질은 벗기시나요? 함께 드시나요? 콜레스테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밤에는 지방이 적고 식이섬유와 피토스테롤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입니다. 경북대 식품영양학과 실험에서 밤가루를 섭취한 쥐의 혈중 콜레스테롤이 2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피토스테롤은 식물성 스테롤인데 콜레스테롤과 구조가 비슷해서 장에서 콜레스테롤 대신 흡수되거든요. 70세 최재호님은 군밤 대신 삶은 밤 5알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3개월 후 LDL 수치가 40 낮아졌어요. 저는 저녁 간식으로 밤 5알과 미지근한 두유 한 잔을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최재호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한 달 후 검사 결과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혈압도 함께 안정되고 아침에 몸이 가볍다고 하셨어요. 다만 구운 밤은 수분이 날아가서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다면 삶은 밤으로 드세요. 구운 밤은 같은 양이어도 칼로리가 30% 정도 더 높거든요. 여러분은 밤을 구워 드시나요? 삶아 드시나요? 신장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밤은 인과 단백질이 적어 신장에 부담이 적은 거의 유일한 견과류예요.
중앙대 식품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밤의 인 함량은 아몬드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견과류를 피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밤은 예외예요. 인이 적다는 건 신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이 적다는 뜻이거든요. 74세 서정희님은 신장 수치가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3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밤 2알을 점심에 드시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1.1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밤만의 효과는 아니지만 안전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신장이 약하신 분은 하룻밤 2알로 시작해 보세요. 다만 투석 중이거나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혹시 신장 때문에 견과류를 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밤 고르기와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밤은 상온에서 쉽게 곰팡이가 핍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해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냉장 보관 시 항산화 성분 손실이 30% 줄어듭니다. 66세 조인숙님은 냉장고에 밀폐 용기로 보관한 뒤 2달간 신선하게 드셨어요. 밤을 한꺼번에 많이 사셨다면 삶아서 냉동 보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껍질에 흠집이 없고 묵직한 밤을 고르세요. 곰팡이가 보이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곰팡이 독소는 끓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알만 곰팡이가 났어도 같은 봉지에 있던 밤은 다 버리시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은 밤을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칼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밤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밤 100g에 칼륨이 500mg 이상 들어 있어요. 이건 바나나보다 많은 양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65세 윤미선님은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밤 4알을 점심 전에 드셨습니다. 한 달 후 혈압이 안정되고 부종도 줄었어요.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으로 칼륨 제한 중이시라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혈압은 어떠신가요? 밤속 비타민 B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B는 당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당이 에너지로 바뀌려면 비타민 B가 꼭 필요합니다. 밤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탄수화물 대사를 돕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서 밤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당 변동폭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67세 강수진님은 피로감이 심하셨는데 밤새 알을 아침에 드시고 기력이 회복됐다고 하셨습니다. 오후만 되면 몸이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셨는데 밤을 드신 후로는 오후까지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게 됐어요. 비타민 B 보충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비타민 B를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밤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밤 100g에 식이섬유가 5g 이상 들어있어요. 이건 사과보다 많은 양입니다.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은 물론이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71세 한영희님은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삶은 밤 4알을 매일 드시고 배변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변비약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불편할 수 있으니 처음엔 2~3알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세요. 여러분은 장 건강은 어떠신가요? 밤의 항산화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밤에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입니다.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 밤 추출물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주범이거든요. 69세 송미경님은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하셨는데 밤을 꾸준히 드시고 염증 수치가 낮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항산화 식품을 얼마나 드시나요?
이제 밤이 혈당을 낮추고 신장을 도와주는 이유를 아셨죠? 그렇다면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밤을 건강도구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먹는 시간부터 말씀드릴게요. 식사 10분에서 15분 전에 삶은 밤 3알을 먼저 먹으면 이후 밥의 혈당 상승이 억제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밤을 식후 간식으로 먹으면 혈당이 겹쳐서 급상승합니다. 점심 전이나 오후 3시 전후를 추천드립니다. 식전에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밤에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젤처럼 변해서 이후에 들어오는 음식의 소화 속도를 늦추거든요. 여러분은 밤을 언제 드시나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밤은 단백질이 적어서 우유나 두유와 함께 섭취하시면 영양 균형이 맞습니다. 다만당 첨가 두유는 피하세요. 아침에 삶은 밤 3알에 따뜻한 두유 한 잔을 함께 드셔보세요. 저는 이걸 간편 아침 세트라고 부르는데 바쁜 아침에 5분이면 준비할 수 있고 영양도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해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밥과 함께 먹는 법도 있습니다. 밥에 밤을 넣으면 식이섬유가 늘어나고 혈당 상승이 완화돼요. 하지만 밤을 넣는 대신 밥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흰 쌀밥 한 공기에 밤 2알을 넣으면 이상적입니다. 밤을 넣을 때는 밤을 먼저 삶아서 넣으시는 게 좋아요. 생밤을 넣으면 익는 시간이 달라서 밥이 설익을 수 있거든요. 밤밥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해야 할 시간도 있어요. 밤은 소화가 느려서 밤늦게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줍니다. 저녁 8시 이후는 피하세요. 간식은 오후 4시 이전으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드시면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하고 다음날 아침 식욕도 떨어지거든요. 혹시 밤을 밤에 드시고 속 더부룩하셨던 분 계신가요? 밤과 궁합이 좋은 차도 있어요. 결명자차나 녹차를 함께 드시면 지방 흡수가 줄어듭니다. 특히 군밤을 드셨다면 따뜻한 차 한 잔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차는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드세요.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삶은 밤 4알과 보리차 한 잔입니다. 보리차는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밤과 함께 무엇을 드시나요? 밤으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간식도 소개해 드릴게요. 삶은 밤을 으깨서 무가당 요거트와 섞으면 건강한 디저트가 됩니다. 설탕을 넣지 않아도 밤에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어서 충분히 맛있어요. 손주들과 함께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리면 혈당 조절 효과도 더해집니다.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하루 섭취량도 정리해 드릴까? 건강한 분은 5개에서 8개, 당뇨가 있으신 분은 3개에서 5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2개에서 3개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 폭등 위험이 있습니다. 소량씩 나누어 드세요.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맞는 음식이 밤이거든요. 여러분은 밤을 한 번에 몇 알 정도 드시나요? 밥 먹을 때 물 섭취도 중요합니다. 밤에 식이섬유가 장에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밤 5알을 드셨다면 물을 최소 1컵은 마셔주세요. 물을 충분히 안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는데 물이 부족하면 장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은 물을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밤 알레르기도 주의하셔야 해요. 드물지만 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드실 때는 한두 알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입안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면 바로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밤 알레르기는 견과류 알레르기와는 다르지만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밤 알레르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혹시 밤 드시고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밤을 활용한 식단 예시도 드릴게요. 아침에는 삶은 밤 3알과 두유, 점심에는 밤밥 반 공기와 된장찌개, 저녁에는 밥 없이 생선구이와 채소 위주로 드세요. 간식으로는 오후 3시에 밤 2알과 차 한 잔.
이렇게 하루를 구성하시면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 식단대로 한번 해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밤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어요. 밤을 곱게 갈아서 스프나 죽에 넣으시면 밤 맛이 덜하면서도 영양은 챙길 수 있습니다. 호박죽에 밤을 함께 넣으면 당도는 낮아지고 영양은 높아집니다. 밤가루를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밤 요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밤을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 강화제와 밤을 함께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처음 밤을 식단에 추가하실 때는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고 필요하면 약 용량 조절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혈당을 얼마나 자주 체크하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밤은 탄수화물이 많지만 밥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속껍질은 혈당을 잡아주고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청소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인이 적어 신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비타민 B는 당 대사를 돕고 항산화 성분은 노화를 늦춥니다. 하지만 늦은 밤에 밥과 함께 과하게 드신다면 그 순간 밤은 독이 됩니다. 혈당은 급상승하고 소화는 더뎌지며 체중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식전에 적정량으로 삶은 형태로 드신다면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을 모두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을 한번 짚어볼게요. 밤을 저녁 8시 이후에 한 움큼씩 드시면 혈당이 치솟고 새벽에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밥 양은 그대로인데 밤을 추가하면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초과되어 체중이 늘고 당뇨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군밤을 매일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져 복부비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도 말씀드릴게요. 식전 15분에 삶은 밤 3알을 드시면 식후 혈당이 30 이상 낮아집니다. 밥 양을 4분의 1 줄이고 밤으로 대체하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혈당 조절이 수월해집니다. 속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가 늘어 변비가 개선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됩니다. 꾸준히 3개월 드시면 신장 기능이 보호되고 부종과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밤을 제대로 드신 분들은 6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평균 0.5에서 1.0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약을 추가하지 않고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놀랍죠. 물론 밤만의 효과는 아니고 전체적인 식습관 개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밤이라는 작은 습관 하나가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식전 삶은 밤 3알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밥을 드시기 15분 전에 천천히 씹어 드세요. 몸이 가볍고 속이 편안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 관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게요. 밤은 약이 아닙니다. 음식입니다.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시면 안 돼요. 밤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도구일 뿐 치료제가 아닙니다. 혈당약,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병행하세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약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약의 효과를 높이는 동반자라고요. 제가 만난 수천 명의 사례를 보면 밤을 제대로 활용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꾸준함입니다.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두시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3개월은 해보셔야 몸의 변화를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시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시면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밤을 약으로 드시겠습니까? 도구로 드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밥 먹는 습관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 하루 밤 3알로 시작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